부동산 경매, 이거 잘만 하면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기회 뒤에 투자자의 발목을 제대로 잡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숨겨진 악몽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와, 시세보다 무려 40%나 쌉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이런 기회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 하면서 망설임 없이 입찰에 뛰어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네, 맞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거래는 사실 일반 투자자를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그 열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경매 서류에 적혀있는 단 한 줄의 문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뭔가 복잡한 말이네 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이 문구가 사실은 모든 걸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 일종의 붉은 깃발인 셈입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래서 다들 그냥 쑥 보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이 법 조항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적혀있다? 그 순간 이 경매는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알던 경매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죠. 도대체 왜 이런 물건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일반 투자자가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의 아주 구조적인 덫이 존재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매, 오른쪽이 바로 그 특별법이 적용된 물건입니다. 일반 경매에선 당연히 최고가로 낙찰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입주나 자금 회수도 빠르죠. 근데 특별법 물건은 완전히 달라요. 소유권 보장 안 되죠. 입주는 3년 이상 막힐 수 있죠. 투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지죠. 결국 입찰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가격만 정해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새치기 권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시세 분석하고 현장 답사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딱 낙찰을 받아도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이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그 가격 괜찮네? 우리가 살게! 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넘겨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입찰 보증금만 돌려받고 쓸쓸히 퇴장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덫은 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아주 운 좋게 임차인이나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와, 이제 내 집이다 싶죠? 천만에요. 임차인이 저 그냥 여기서 3년 더 살래요 라고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무조건 3년 동안 임대계약을 맺어줘야 합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소중한 투자금이 최소 3년 이상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덫. 이건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어쩌면 더 무서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런 주택의 임차인들은 이미 보증금을 떼인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비는 계속 쌓여가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막대한 저항 때문에 실제 집을 비우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국엔 엄청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는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끔찍한 함정들. 그럼 우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확한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이런 재정적 재앙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첫째, 서류에서 특별법 제9조라는 단어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으세요. 둘째, 직접 현장에 가서 임차인이 이 집을 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살 생각인지 슬쩍 알아보는 겁니다. 셋째, LH 같은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매입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밀린 관리비는 없는지, 임차인위원회 활동은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아주 단호하고 또 명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아주 분명하죠.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이라면 이런 물건은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니 절대로 입찰하지 마세요.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 같아요.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그것이 과연 정말로 나를 위한 기회가 맞는지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 교훈은 비단 이런 특수한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투자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